소식은 이 총선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총선 분석을 하는데 황당한 분석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 집권 세력들이 그래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는 워낙 유명했던 사실인데요. 제가 역대급 그래프 장난질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냐? 바로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에서요.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은 지금도 있어요. 그 뭐 총선 공천자들에 대한 정보 이력을. 경실련이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저는 사실 여기 내용을 잘 몰라요. 경실 서경석 서경석 예, 서경석 주요 참여자로 또 이석연. 예, 이석연이 나중에 그 대장 했었어요. 나중에. 서경석 목사 물러나고 나서 네. 서경석 목사를 거기서 그 옛날 얘기 좀 하면은 그 좀 인심을 잃으셔가지고 쫓겨나셨죠. 서경석 목사는 어디 가나 좀 인심을 잃나? 쫓겨나셨죠. 아니 뭐 아주 참 순수하신 분이세요. 예, 좋으신 분이에요. 의도한 바는 아닌데 되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왜냐면은 여기서 어떤 분석을 내놨는지 보시고 나면 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 하여튼 같아요. 이석연 씨가 여기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 그래프 장난질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그래프 장난질로 보여드리려는 거는 총선 그 공천 한 사람 중에 확정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를 뛰게 될 확정자의 전과 경력 분석에 대한 거를 이제 표로 만들었어요. 뭐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뭐 그냥 잠깐 언급하자면은 확정자 414명 중에 전과 경력자가 113명이다. 그 중에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 있죠. 그거로 인한 전과를 빼면 뭐 65명이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서 양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의 이 그래프까지 들이밀면서 지금 이제 비교를 하는데 뭐 이것도 잠깐 얘기하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239명 중에 40명이 전과자다.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175명 중에 25명이 전과자다. 해가지고 민주당 전과자 비율이 16.7%, 통합당 전과자 비율이 14.3%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민주화 운동을 뺀 수치입니다. 그런데요. 레전드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 상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둘이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율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숫자를 보십시오. 민주당의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거 103건이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통합당에 있는 건수를 보십시오. 13건. 103과 13건이 동일하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누가 보도 미래통합당도 범죄자가 민주당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그냥 삐까삐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옆에 단위는 잘 체크하긴 했는데 103건과 13건이 동일한 막대기예요. 나는 살다가 이런 그래프, 야 문과생도 이런 생각은 안 하겠다. 어떻게 이런 그래프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참 또 있어요. 그리고 가장 꼴찌가 15건, 민주당이 15건이거든요. 이 지금 아래 보면 이 민주당이 15건이잖아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 15건이다. 근데 통합당의 1등이 13건이에요. 통합당의 1등이 13건이거는 이렇게 띄워놓고 자기네 꼴등인 게 15건이면은 숫자로 봐도 여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래프 높이 보십시오. 15건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13건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와, 뭐 이게 뭐한 짓인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15건, 13건 이렇게 만든 것도 코미디인데 지금 통합당의 이 상위 3개가 음주운전 무면허가 13건이고 민주화운동이 4건이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이 3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 합치면 20건이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요. 음주운전만으로 25건이에요. 와. 이거 비교 불가 아닙니까? 비교 불가다, 비교 불가. 지금 통합당의 이 상위 3개 그래프를 합쳐도 20건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음주운전 무면허만으로도 25건이다. 일단은 범죄 경력만 놓고 봐도 어디가 더 문제가 많은 집단인지 지금 딱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는 다 합쳐도 20건인 거를 여기는 요만하게 25건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건 13건, 이건 4건, 이건 3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프 왜곡을 시키고 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한 이 교묘한 선동, 지금 선동이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고요. 댓글 봐도 이걸 이제 비유하신 게 우덜식 그래프다 라고 하면서 우덜식 그래프 13건이랑 103건을 동일선상에 놓다니 기적의 수학자들이냐, 음주 2배, 뇌물 5배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걸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25건이잖아요. 그런데 통합당은 13건이거든요. 그럼 비교하면 2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차이 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은 15건이죠. 그런데 통합당은 3건입니다. 몇 배 차이입니까? 5배 차이 나죠. 5배 차이 나는데 그래프는 통합당이 오히려 더 높아요.
이런 교묘한 그래프 장난질 기가 막히다. 거의 북한 수준의 선동질이다. 어이가 없다. 대놓고 선동하겠다는 거냐? 이런 지금 비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말이죠. 여론 조작 조심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총선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언론들이 말이죠. 미래한국당에 대한 내용은 엄청 써대면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은 몇 번 썼다 싹 내려버리고 몇 번 썼다 싹 내려버리고 거기를 다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뭉쳐야 되고 오늘 8시 반이죠. 네, 8시 반에 황교안 오피셜에서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아마 30분 정도 방송, 지난번과 똑같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신의 한 수도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를 또 응원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8시 반에 송출을 동시에 할 예정이니까요. 이왕이면은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8시 반에 황교안 대표 또 라이브가 있고 내일은 또 교회에서 예, 유튜브 국민대회. 대회가, 유튜브 국민대회가 있죠. 예. 자, 고민정 얘기는 뭡니까, 이게? 고민정이 오늘 주진우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재인과의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 비밀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총선 출마에 대해서 남편이 혹시 반대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고민정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남편이 많이 반대했다. 남편이 살면서 가장 많이 반대한 게 총선 출마다. 며칠 동안 울며 불며 반대를 했었다. 나는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남편이 내 아내이자 청와대 대변인인 고민정이 정치로 나가야 하는 거였고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가지고 고민정은 남편이 울며 불며 제발 총선 나가지 마 했는데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좀 그런 것 같아. 좀 그죠? 왜냐면 지역이 좋잖아. 네. 호남 텃밭, 추미애가 하는 지역이고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변인 했으니까 정치하는 건데 괜히 뭔가 좀 어떤 상승 효과? 뭐 스토리텔링을 노리는 거죠. 애틋한 분위기? 자기들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남편이 고민정이 멀어져 가는 게 싫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아, 이게 멀어져 가는 게 참 아이, 문제가 그러니까 많잖아요. 오버하지 말고. 멀어져 가는 내가 거리가 멀잖아. 방진에 있고 그러려면 청와대랑 멀 거 멀죠. 아닙니까? 멀죠.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정신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정경심과 김묵희 간의 대화가 생각나는데. 아니 멀어져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직장이 예전엔 가까웠나 보지. 여기 방송국가 아나운서 할 때는. 근데 보통 총선 출마할 때 대통령이 덕담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 이미 청와대에서 사표 내고 그러면 대통령이랑 얘기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했어요. 문재인이 주진우가 질문한 거죠. 출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라고 물어보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저한테는 무거워서 비밀로 가져가고 싶다. 대변인으로 있을 때 대통령님께서 그냥 하셨던 말씀인데도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왔다. 뭔가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걸 남들한테 얘기하면은 기사가 나가지고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문재인이 거죠. 묵직한가 보네.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가. 얘기를 해요. 얘기가 얘기가 하는 얘기죠. 대통령님의 말씀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들이 많지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한테 사사로이 하셨던 말씀들도 있지만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실 때쯤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사로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말씀하겠다. 부대변인 당시에 뭐야, 왜 이런 사진을. 아니야 그냥 사진이에요 사진. 왜? 공개돼 있는 사진이에요. 왜 이래, 이거.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부대변인 당시 이 고민정이 하도 치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자꾸 욕심을 부리냐라고 뭐라고 하더라.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강원도로 떠난 적이 있다. 며칠 연락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부대변인 하다가 뭐 하는 그 거지? 며칠 연락 안 됐다가 대변인이 됐죠. 간지가 예. 있네, 진짜. 강원도로 훌쩍 떠나간 거죠. 그때 대통령님이 붙잡은 거죠. 대통령님께서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그리고 어려운 정치 현안을 국민들에게 참 쉽게 잘 전달하군요. 부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 대통령님께서 부대변인 시절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다 하면서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촛불의 완성이다. 2016년, 17년 추운 겨울날 들었던 촛불이 아직 다
미완성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불타 예. 올랐구나. 김수영님, 신의 한수 화이팅입니다.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진료 안 해줄까봐 119 불러서 병원 다녀왔어요. 회사도 이번 주까지 휴업하고 일주일 쉬면서 일주일 뭐 쉰대요. 그래서 급여가 엄청 차이가 난다. 그리고 토순이님 응원해요. 약국에서 80 제품 주네요. 젠장할. KF 80 제품 주네요. 젠장할.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유, 네,